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시간. 네, 오늘은 위기 대응 전략 및 추진 일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된 예시를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사항 및 대응 전략인데요. 수업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사항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작성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수업 분석할 때 약점 요인 그리고 위협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뭐 WT 전략으로 해서 수립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하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랑 이거랑 무엇이 틀린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수학 분석에서의 약점과 위험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고, 여기서의 위기사항 및 대응 전략은 내부적인 외부 환경, 내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위기사항을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이 위기사항 질문하실 만한 내용들을 사전에 고민해서 이 위기사항에다가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내용을 적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적어 놓는다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땐 이런 부분까지 다 이 사람이 고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준비가 잘 됐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사항 및 대응 전략에서의 위기사항 항목을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적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걸 또 외부 환경에 내부 환경 분석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인용 맞춤형 가구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예시인데요. 지금 위기사항은 초기 운영, 시장 진입, 경쟁업체 등장, 판매 부진, 대기업의 압박,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위기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허 쪽 관련됐을 때 선점 전략, 시장 선점 전략을 썼을 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겠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응 전략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허나 지식재산권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점 전략을 했을 때 어떻게 빨리 시장에 확산을 시킬 것인지, 마케팅을 확산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선도 전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단계별 실행 일정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창업 이후 거시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 일정 수립 예시인데요. 이건 제조업 실행 일정으로 예시를 했는데, 지금 1month, 2month에서 지금 12달에 대한 그 구분이 되어 있고, 실행 일정 및 내용에서 사업계획서 완성, 서비스 개발, 제품 제작, 영업 선정, 출시, 사업자 등록, 지원 지원, 홈페이지 구축, 제품 이렇게 세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이 세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로 항목 굉장히 간단하게 쓰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로 항목 쓰실 때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려면은 이런 실행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창업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항목을 쓰셔서 일정은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그냥 혼자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제품 제작이라면은 뭐 개발 기간이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외주업체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놔도 실제로 창업하게 됐을 때 이런 계획 일정대로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실행 일정은 실행 가능한 그런 일정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비고인데요. 이 비고에서 자체가 있고 발주가 있고 외주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누가 하는 거고 이건 누가 하는 거고 이건 누가 하는 거, 이런 것도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 외주에 업체 이름까지 써 놓으면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고 부분도 잘 작성을 하셔서, 이 실행 일정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실행 일정 수립한 것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려는 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단계 향후 계획인데요. 향후 계획은 이제 월별 실행 일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성장 방안, 확장 방안, 단계별 매출 증대 방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시스템 제공하고 뭐 전문 제품, 그리고 뭐 필수 아이템, 이건 사실 좀 모호한 표현이고, 아래 보시면은 1인 가구한테 판매했다가 2단계는 임대주택에 판매했다가 3단계는 해외 판매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래다가 여기 또 한번 어필할 수 있는 문구로, 뭐 지속적인 R&D 투자로 뛰어난 공간 활용 제품과 다양한 시리즈 라인을 출시하여 세계적인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포부를 여기다가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1년, 2년, 3년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1년 만에 막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연도별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도로 할 거면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시고, 아니면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 확장 단계별로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자료입니다. 첨부 자료는 사업 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료로서 지식재산권, 제품 판매 계약서, 제품 구매 의향서, 제품 샘플, 제품 사진, 기사 광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기시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여기서 뭐 중요한 항목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제품 판매 계약서, 이런 거 제일 좋죠. 우리 이미 팔리고 있다, 우리 소비자가 우리 거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고, 또 지식재산권도 중요하죠. 지식재산권 중요하고, 또 기술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사업 아이템 설명에서 기술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 지식재산권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뭐 제품, 뭐 약품 같은 거나 뭐 이런 기능 개선을 한다, 뭐 공기청정기다, 뭐 IoT 공기청정기다 하면은 공기가 얼만큼 개선됐는지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런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첨부 자료는 기존의 자료들을 어떻게 신뢰성을 높이는지, 이런 부분을 위한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를 넣을 수 있다. 예. 근데 너무 많은 자료보다 임팩트 있는 것들을 넣으시면 좋겠죠. 여기서 제품 사진이나 제품 샘플 이미지는 앞에 그 사업 아이템, 사업 개요에서 사업 아이템 소개할 때 그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9단계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이후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양식의 안내 문장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이거는 정형사업계획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비정형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정형사업계획서에서는 거기 양식이 있고 양식마다 무엇을 쓰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 문장에 맞게 작성을 하였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 그러니까 앞에다 똑같은 이미지 놓고 앞에 똑같은 얘기하고 뒤에다 똑같은 얘기하고 이런 거면은 사실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PSST 사업계획서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갈 만한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 안내 문장에도 돼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극복하셔서 다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 방침과 최종적으로 합치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목적, 우리가 하는 것과 이 사업계획서가 합치되는가, 이런 거 중요하죠. 뭐 사업계획서 쓰다가 우리가 하려던 게 목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로 딴 길로 세면 안 되겠죠. 정확성, 경제성, 가독성에 문제가 없는가. 제일 중요한 건 가독성. 잘 읽혀야 돼요. 좀 읽다가 읽기 싫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벌써 거기서 서류 탈락이 되는 거니까, 가독성이 좋으려면은 우선 글자 크기나 폰트도 적절하게 돼야 되고, 텍스트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미지도 다 넣어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식화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인 도식화를 잘 하셔야지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나 비관적인 관측은 없는가? 네, 비관적인 관측은 안 되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저거죠. 우리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낙관적인 결론을 내는데 어떻게? 우리 이만큼 구매 의향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면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거 자료를 잘 제시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결단식이나 실행식은 적절한가? 아까 얘기했던 실행계획이에요. 실행계획에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나 너무 러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실제 실행계획에 잘 맞게끔 세부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뭐 사업 시기가 뭐 지원 사업 시기에 맞춰서 너무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실행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행 시기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 정보의 출처가 불명확하지 않은가? 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 특히 또 사업 배경 부분에도 기사 자료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 그 기사 자체에서도 배경 언제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랑 날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날짜를 자료를 너무 옛날 자료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옛날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는 이런 환경에서 뭐 10년 전, 5년 전 자료를 갖다가 근거로 내세운다는 거는 설득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급적이면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 해석이 불충분한 경우는 없는가? 너무 어려운 말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시는 걸 좀 자제하시고 전문 용어를 꼭 쓰셔야 된다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가? 네.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게 왜 여기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쭉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초반부에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계획은 보편 타당한가? 결국 돈을 자기 자본금 하나도 없이 창업 투자금으로만 정부 지원 사업으로만 사업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보편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창업 소유 자금을 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 그것도 뭐 제작 비용 뭐 얼마 뭐 대부분 그 재무계획 보면은 인건비로 많이, 뭐 개발하시는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이나 웹 서비스, 앱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개발을 많이 넣는데 다 인력을 다 고용해가지고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외주 비용, 외접체 비용 물어봐서 이렇게 외주로 맡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편 타당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그 위기 및 대응 전략과 실행 계획 및 향후 일정, 그리고 별첨 첨부 자료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후에 점검 사항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 9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이 사업 계획서에서 예시됐던 이런 자료들이 사실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제조업, 일반 제조업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사업계획서 9단계로 작성된 온라인 사업계획서,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사업계획서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작성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끝나고 마칠 때는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냥. 그 여기서 최종적으로 인사하시면 아마 네. 그거랑 그 8차 했던 거랑 중간에 껴서 넣을 거니까 네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 한 모금만 먹고 시작할게요.
그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업계획서 샘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멘트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네, 진행할게요. 네. 여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 사업 플랫폼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표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표지,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래 짧은 시간이면 계속 지켜보게 되는 표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이라고 했고, 소셜 헤드헌트는 이제 사업명이겠죠.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라고 했고, 뭐 소속, 이름, 뭐 연락처, 날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요약 부분이에요. 일단 2단계죠. 표지 목차가 1단계, 2단계 요약 부분인데,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회사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앉았어. 회사 개요를 넘어가면은, 자, 회사 개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일반적인 개요 부분도 써놨지만 이제 대표자의 역량 이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자의 역량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이 뭐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핵심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뭐 팀원으로 이제 채용하겠다, 팀 구성원으로 채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회사 개요와 대표자 역량을 작성했습니다. 이 다음에 작성된 게 키 파트너, 그러니까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부분인데요.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 R&D 분야,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홍보 마케팅 분야, 그리고 구직자 구인기업 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협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핵심 네트워크를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어떤 부분은 어디랑 어떤 부분은 어디랑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 이름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이유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좀 더 신뢰성을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회사 개요 끝났고, 저희 조직도라든지 기업 미션 비전 이건 뺐어요. 자, 사업 개요, 이제 아이템 설명이죠. 네, 창업 배경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호간의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구직자와 채용 기업의 미스매칭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이렇게 말풍선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에 나있던 사업 배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솔루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자가 진단도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또 컨설팅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게 텍스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텍스트를 좀 줄여서 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도면이나 뭐 이런 모업 같은 거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뭐 수업을 또 들으시고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도 하시겠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과 요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사업에 이제 그 관련된 유관 기관, 뭐 유관 업체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주고받는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별개로 이런 거는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셜 헤드헌터가 가운데 있고, 중소기업 그리고 구직자와는 어떤 걸 주고받냐, 여기서는 중소기업한테는 인재를 추천해주고 좋은 일자리 및 채용 지원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또 받는 거는 구인 신청과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 그리고 자가 진단, 그리고 기업 홍보 영상 같은 걸 받는 거죠.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포트폴리오, 자가 진단, 셀프 홍보 영상들을 받고 주는 거는 우수 기업을 추천해주고 취업 교육과 멘토링을 해주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하고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수주해서 또 성과를 보내주는 거. 그리고 대학교나 구직카페에서는 구직자 풀을 우선 확보해야 되니까 협력을 해서 풀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구직자가 취업되면 성과를 공유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작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색 글씨예요. 빨간색 글씨는 바로 수익 모델입니다.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에서는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라,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라 하는데 제가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그 예비 창업자들 만나보면은 수익 모델 물어보면은 다 광고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광고비, 우리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플랫폼 활성화돼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케팅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투입된다고 해서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 수익을 저는 여기서 광고비 수익은 저는 따로 없어요. 여기 기업한테 무료로 제공하는데 유료 노출 광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광고가 상위에 링크됐을 때 노출 광고를 비용을 받는다, 이 정도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광고비 없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도 광고비 외에 다른 수익 모델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사업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우리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프로세스 형식으로 진행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업 아이템 소개는 비즈니스 모델도 보여줬고 사업의 프로세스도 설명을 했고 이제 어필해야 되는 건 뭐죠? 차별성입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자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차별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별성 중에서도 기술적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어떤 웬만한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는 대부분 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딥러닝, 또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술적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 영상 컨텐츠 기반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다 라는 전문성까지 차별성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 우리가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봤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는 게 바로 시장의 수요에 대한 조사겠죠. 마지막으로 핵심 경쟁력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어떤 것들인지 위에서 언급은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면은 확실하게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 아이템 소개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취업시장 현황 분석, 이건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얼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 보다시피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줬고 출처 명시했고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달랑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표만 올려놓을 게 아니고 옆에다가 설명도 같이 해주세요. 어떻게든 결국은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청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라는 게 사실 이 장표에서 어필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청년도 실업도 문제인데 중소기업 인력 부족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직률도 보여주고 다 자료를 출처를 명시해줬죠. 그래서 결국 이 외부 환경 분석에서 이 거시경제 분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 미스매칭으로 인해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 분석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외부 환경 분석에서 다음으로 경쟁업체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잡코리아, 사람인 엄청난 경쟁업체죠. 이렇게 경쟁업체들을 4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분석 홈페이지도 보여주지만 아래다가 여기서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4가지의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줬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 비교 매트릭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과 우리와 어떤 게 차별성이 있는지, 아까 세로 항목을 작성을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로 항목을 잘 작성해서 이 표만 보더라도 아, 우리 꽤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사업 전략은 아까 얘기했던 수학 분석부터, 외부 환경 분석 이후에 이제 사업 전략 부분이고요. 수학 분석부터 강점, 약점, 위험 요인, 기회 요인 했고, 그리고 STP, 그래서 어떻게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할 건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는 4P 전략을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4C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 가치, 비용, 편의성,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부분을 해서 나눠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런 4P 미스 전략은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예시가 있으니까는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계획에서 소유자금 및 조달 계획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세부 산출 내역은 쓰지 않았는데 세부 산출 내역도 추가하는 게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추정 손익 계산서 뭐 연차별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위기 대응 전략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한 줄만 띡 써놓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런 위기 상황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자, 실행 계획 및 사업 추진 전략 이렇게 해놨고, 비고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 향후 추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라고 했는데 연차보다는 단계로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자료,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거,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좀 어필하는 페이지 한 페이지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샘플을 같이 보면서 그 9단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샘플을 같이 봤는데요. 어쨌든 뭐 사업계획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9단계 요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을 하면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도 제가 예전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인데 대학원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업계획서예요. 이 정도 수준인데도 대상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성공 창업을 하시던 뭐 어떤 부분에서도 사업계획서로 인해서 여러분들 창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8회차까지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에게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긴 시간이 아니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느라고 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도 중요한 핵심 내용은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잘 들으시고 사업계획서 잘 쓰셔서 성공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